학창시절 쟤는 진짜 나쁜 애야 소리 듣던 친구는 지금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인생 마음껏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쁜 년이 더 잘 사는 걸까요? 왜 순진하고 착한 여자는 늘 상처만 안고 사는 걸까요?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그래봤자 고마운 줄도 몰라. 착하게 굴지 마. 착한 여자가 결국 가장 많이 울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조신하고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듣고 연애는 한 남자와만 진지하게 했고 결혼해서는 헌신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뭔가요? 나만 참았고 나만 버텼고 결국 나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쟤는 진짜 나쁜 애야 소리 듣던 친구는 지금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인생 마음껏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쁜 년이 더 잘 사는 걸까요? 왜 순진하고 착한 여자는 늘 상처만 안고 사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조신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남자친구는 딱 한 명.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야. 하지만 결혼 3년 차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무관심했고 가끔은 무시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물을 받아줬고 시댁 일은 며느리 도리라며 불평 한마디 없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랑도 존중도 못 받는 걸까?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른바 나쁜 년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남자 앞에서 도도했습니다. 사귀던 남자가 연락이 뜸해지자 연락 안 하려면 하지 마. 나도 바빠. 단호하게 끊어냈고 자신을 우습게 보는 듯한 행동이 보이면 바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남자들이 매달렸습니다. 더 잘해주려 애쓰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지금도 우리 와이프 없었으면 인생 망쳤다는 말을 듣고 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건 누가 누구에게 목을 매느냐의 차이입니다. 착한 여자는 남자가 원하면 맞춰주고 무시당해도 이해하려 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고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자신도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나쁜 여자는 다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 관계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그녀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실수하면 이 여자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긴장감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내 옆에 있고 싶은 남자는 내 기준을 존중해야 해. 바로 이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 특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는 사람,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남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목을 매는 여자인가요? 아니면 목을 매이게 만드는 여자인가요? 만약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 자존감까지 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나쁜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남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도 결혼도 삶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목을 매고 있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이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쁘고 순하고 누가 봐도 참한 여자였죠. 그 친구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건 안 할 거야. 걔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 처음엔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특유의 순수함, 헌신, 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술 마시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옷차림도 바꿨고 SNS도 지웠고 남자친구의 감정 기복에 휘둘려
울고 사과하고 참으며 관계를 유지했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긴 말. 나는 대체 누구였지? 그녀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분과 욕망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나쁜 여자는 다릅니다. 아니요, 이쯤 되면 단단한 여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합니다. 원치 않는 행동에는 안 되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너무 세다. 남자들이 무서울 거야. 센 여자니까 연애하기 힘들겠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웃기지 않나요? 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여자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여자가 나쁜 여자로 불려야 하죠? 이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억압받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남자 쪽에서는 이런 말이 흔합니다. 여자는 처음엔 싫다고 해도 결국 좋아하게 돼. 조금만 밀어붙이면 넘어와. 이런 말은 연애의 전략이 아니라 거절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여자의 단호함은 오히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싫은 건 싫은 거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다. 이 단순하고 당연한 문장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여성은 상대에게 경계를 가르치고 존중을 유도하며 자기 삶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결정권은 단지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사회적 압박에 맞서 내 몸과 내 감정을 지킬 줄 아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여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려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착한 여자들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꺾고 양보하고 참다 결국 무너진 후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그땐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당하기만 하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여자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선택을 옳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행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참는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는 여자가 진짜 잘 사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나쁜 여자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 마세요. 진짜 나쁜 건 당신의 삶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과 기대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여자로 살아야 할 필요도 나쁜 여자라는 오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단단한 여자일 뿐입니다. 세상 남자들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지 기대할 게 없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꿈꿨죠.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졌어. 나만 만나면 이상해지더라.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상 남자들이 다 똑같고 당신만 유독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이 안목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얌전하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늘 교복 단정히 입고 남자와는 거리를 뒀고 20살이 넘어서도 연애엔 소극적이었죠. 그러다 30 즈음 결혼을 했습니다. 말 잘하고 직업 괜찮고 부모님도 좋아한 남자.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잘 골랐다, 부럽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죠. 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근데 내가 너무 몰랐어. 그렇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겉모습이나 직업, 말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활태도, 위기에서의 선택,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선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여자가 유리한 겁니다. 반면 나쁜 여자는 남자를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연애를 많이 해봤다는 이유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을 읽는 눈을 키워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잘해주는 척하면서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남자, 자존감 낮은 여자만 골라서 컨트롤하려는 남자, 초반엔 헌신적이지만 점점 무심해지는 남자, 본인은 노력 안 하면서 여자의 노력만 당연히 여기는 남자. 이런 문제 있는 남자를 착한 여자는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나쁜 여자는 초반에 걸러냅니다. 왜냐고요?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만나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어떤 남자가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남자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쁜 여자는 외모, 말빨, 경제력보다 그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힘든 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인지,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대화하려는 사람인지, 타인에게 예의 바르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런 기준은 단순히 스펙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으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여자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며 눈물을 흘릴 때 나쁜 여자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싸했어. 말은 부드러운데 눈빛이 이상했거든. 그 사람 지나치게 배려하는 척하더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을 꿰뚫는 눈, 즉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여자는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고를 줄 압니다. 그 안목은 착한 여자보다 빠르게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게 해줍니다. 결국 연애든 결혼이든 자신을 괴롭힐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쁜 년이라는 말 정말 나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겪고 배우고 살아남은 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누군가의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똑똑해졌고 더 냉정해졌고 더 자신에게 충실해졌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남자와 더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나요? 순수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여자. 아니면 단단하지만 행복을 지키는 여자. 당신의 선택에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사랑만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없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이 남자의 아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여자입니다. 연애할 땐 다정하지만 단호했고 싫은 건 싫다고 했고 남자의 말만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튕기는 듯했고 때로는 차가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남자는 오히려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쉽게 얻은 것, 당연히 주는 것, 늘 먼저 이해해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점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자에게 다 맞춰주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참았던 착한 여자는 결혼 후에도 그냥 그런 아내가 됩니다. 점점 존재감이 흐려지고 당연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나쁜 여자는 다릅니다. 결혼 전부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각인시켜두고 남자에게 노력하게 만들고 사랑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죠. 그 관계는 결혼 후에도 이어집니다. 이런 여성은 결혼 후에도 남편을 조련할 줄 압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련이란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툭 던지듯 말할 때 착한 아내는 괜히 싸움 만들지 말자며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다시 말해봐. 그 말투는 기분 나쁘네. 처음엔 남편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여자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편은 말할 때 더 조심하게 되고 아내를 더 배려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게 만드는 힘이자 존중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쁜 여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신의 꿈, 친구, 취미, 삶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친구들과도 연락하며 자신만의 시간과 경계를 존중받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여자는 내 것 같지만 완전히 내 건 아니야. 이 여자는 언제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경계감, 그게 남편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히려 조금의 거리감이 있을 때 오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나쁜 여자는 남편에게 기대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아내는 남편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쁜 여자는 감정적으로 자립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줄 알죠. 그러니 남편은 그녀에게 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의지를 느낍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아내와 참는 아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나쁜 여자는 결혼 후에도 왜 사랑받으며 잘 사는가? 첫째, 남자에게 노력을 유도하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둘째, 결혼 후에도 존재감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셋째, 감정적으로 자립해 있기 때문에. 넷째, 자신만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다섯째,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게 경계를 세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그녀를 평생 사랑받는 아내로 만듭니다. 착한 아내가 되는 것도 조용히 참고 사는 것도 물론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사랑받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건 희생이 아니라 존중받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나쁜 여자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사랑받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보고 우리는 나쁜 년이라고 부르나요? 대부분은 이런 여성을 향합니다.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여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 연애를 주도하고 끊을 줄도 아는 여자, 외모와 말투로 사람을 휘어잡는 여자,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남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여자, 즉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준이 분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질투와 비교 심리입니다. 자신은 늘 참아가며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여자는 거침없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오히려 남자에게 사랑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 특히 비슷한 환경의 여성들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쟤는 뭔데 저렇게 당당하지? 그래봤자 언젠간 고꾸라지겠지. 이 감정은 곧 질투와 위기의식으로 바뀌고 그 결과 탄생하는 말이 바로 나쁜 년입니다. 그녀의 삶을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비난하기엔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 우리는 편하게 이런 말을 씁니다. 걔 좀 나쁜 애야. 제 성격 드세. 착하진 않더라. 실제로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녀의 자기주도적인 삶이 불편한 이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 사회의 여성 혐오적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착하고 순종적인 이미지를 강요합니다. 참을성 있고 이해심 깊고 남자보다 한 발 물러나 있고 결정을 잘 넘기고 말보다는 미소로 반응하는 여자. 이런 여성을 좋은 여자, 예쁜 여자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 강하고 남자에게 싫다고 말하고 사랑의 전략이 있으며 결혼에 있어 조건을 따지는 여성은 얄미운 여자, 이기적인 여자, 그리고 결국 나쁜 년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틀 안에 모든 여성을 가두려는 집단적 통제 장치인 셈입니다. 셋째, 남성 중심 문화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곧 위협적인 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노라고 말하면 남자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모든 관계에서 선택권은 남성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구조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향해 무기처럼 나쁜 년이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그 여자는 너무 세. 남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할 여자는 아니야. 정작 그 여자는 그 어떤 불법도 비도덕도 행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나쁜 년이라는 말은 그 여자가 진짜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남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고 어쩌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회는 그녀를 나쁜 년이라고 낙인 찍고 고립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여자의 자존감 있는 선택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나쁜 년이 아닌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떤 언어로 그녀를 부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면 이제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단 한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착한 여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현명한 여자로 살고 있는가? 만약 여전히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사랑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양보하는 쪽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될
현명한 여자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싫은 건 싫다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불편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죠. 하지만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착함보다 자기 기준을 만드세요. 남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세요. 착하다는 건 상대에게 맞춘다는 뜻이지만 현명하다는 건 나에게 맞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 기준은 당신이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연애나 결혼에서도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이런 이유로 내 삶을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나를 보완해주는 것일 뿐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집중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쁜 여자로 보이더라도 현명하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을 해명하지 마세요. 왜 연애 많이 했는지, 왜 결혼 안 하는지, 왜 자기 주장 강한지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여자로 살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여자로 사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나쁜 년이라는 말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처럼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착한 여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사랑하는 현명한 여자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여자로 살면서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현명한 여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맑은 날씨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